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송파구 소재 꽃집을 운영하면서 강사로도 활동 중인 현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재료 키트 잘 받으셨나요, 다들? 네, 잘 받으셨죠? 네. 그걸로 오늘 실습할 거니까요. 일단 중간에 챙겨주시고, 네, 제가 먼저 이제 시연도 보이고 오늘 이론도 약간 할 거니까요. 네, 그거 이제 이론 먼저 하고 이제 실습할 거니까 그것도 옆에다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프리저브드 플라워 다들 그 판매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네,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조금 느끼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배워 가셔가지고 더 열심히 응용해서 예쁜 다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좋겠죠? 네. 그럼 저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간단한 소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저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마이스터고요. 네. 보존화 과정 전문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지금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요.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강사로도 활동 중에 있어요. 그리고 플랜테리어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제 소개는 이쯤 하고 제가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하면은 보통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프로즌 플라워 이상한 말로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에 생소하죠. 이름이 영어니까. 프로즌 플라워 아니면 프리저보드 이상한 말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프리저브드 플라워예요. 자, 프리저브드 플라워라는 의미가, 프리저브드라는 그 말 자체가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된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그 꽃집에 오셔서 보시면은, 아이고 드라이가 잘 말랐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저희 꽃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를 이제 잘 설명할 줄 알아야 이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멘트를 외우시면 돼요. 생화가 가장 싱싱하고 예쁠 때 특수 용액으로 보존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년에서 1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정말 좋은 꽃입니다. 보존된 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객님이 드라이를 사려고 했다가도 보존화를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요거는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쭉 내려가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사야 되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왜 써야 하나, 이거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보존 처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 100%의 생화를 가지고, 정말 싱싱한 생화를 가지고 보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래 가기 때문에 투자 대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3년에서 10년 정도 간다고 하지만 고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3년 지나면 그럼 시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아니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 봤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약간 드라이처럼 마른 형태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어 보니까 오래된 그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서 막 시들진 않아요. 생화처럼 시들진 않고 살짝 마른 느낌의 염료가 날아가서 색감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드라이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자, 근데 이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특수 용액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관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관성이 좋죠.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자, 가끔 이제 생환줄 아시고 물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집에 가져다 놨어요. 근데 여자친구 어머님이 야 생화가 말랐다 하면서 물 주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따가 그 주의사항도 알려드릴 건데 그 주의사항을 작게 택을 만들어서 네, 그 상품과 같이 판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화의 자연스러운 그대로를 3년에서 10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활용성. 이제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화처럼 질감이 야들야들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안개 같은 경우도 드라이한 거랑 프리저브드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 다들 아시죠? 네. 그 프리저브드한 거는 만져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드라이하게 되면은 툭 건드리면 밑으로 후두두두두 다 떨어지죠. 네. 그래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 활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프리저브드는 생화랑 조금 다르게 뭔가 브로치라던가 아니면 헤어핀 아니면 뭐 이렇게 팔찌라던가 브라이덜 샤워할 때 팔찌라던가 반지라던가 프로포즈 반지 있죠? 그런 거라던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생기시죠? 다들. 그럼 약품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수 약품 처리라고 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화장품 원료 보존제를 사용해요. 제가 그 성분을 보니까요. 그 프리저버드를 만드는 데는 알파 용액과 베타 용액을 사용을 해요. 근데 알파 용액은 알코올, 네, 알코올이고요. 알코올 우리 그 술로도 마시는 그런 알코올인데 좀 도수가 높아요. 99% 알코올이나 80% 알코올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리고 베타 용액 같은 경우는 글리세린과 그 외에 뭐 혼합 제품이라고 써 있는데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그 원료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죠. 네. 인체에 유해하진 않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런 멘트들을 다 방어할 줄 알아야 이 상품을 팔 수 있어요. 네, 요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조나 보관 방법은 이제 태그로 만들어서 그 상품에다가 항상 부착해서 네, 이제 판매하는 편인데요. 저는 네, 가끔 물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보시면 자,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직사광선을 맞게 되면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알파 용액에서 수분과 색소를 전부 빼내고 다시 베타 용액에서 글리세린과 염료를 함께 넣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염료를 인위적으로 넣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빠졌다가 다시 뭐 빨간색, 핑크색, 파란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 주셔야지 염료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게 되면은 그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급속하게 수분을 빼고 그 안에 염료와 글리세린을 넣어둔 거기 때문에 물을 주게 되면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 그래서 절대 물을 주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안개가 생화로도 쓸 때도 있지만 쌀 때 프리저브드 해서 생화로 섞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네. 그렇게 해서 물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그 안개는 금방 죽게 돼요. 근데 나 뭐 생화처럼 그냥 같이 살아있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같이 해서 판매하셔도 되고 나는 얘를 프리저브드로 판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저브드는 프리저브드만, 생화는 생화만 이렇게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높은 습도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있죠. 자,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 가게도 굉장히 습해요. 사장님들이 안 계실 때 이제 에어컨을 딱 끄고 가게 되면은 엄청 습하거든요. 가게가 꽃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습해져요. 근데 그쪽에다가 이제 그 프리저브드를 놓게 되면은
여기 그 안에 들어있던 염료들과 습도들과 합쳐져서 염료를 내뿜기 시작해요. 밖으로. 네, 밖으로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 프리저브드 처리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줄기에서 염료가 뚝뚝 떨어져요. 바닥으로.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벽에다가 매달아 놓으신 분들은 벽에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이나 벽 등의 이염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제 벽지 같은데 물이 한 번 들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객님들한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습도를 다 조절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화재가 날 수 있는 물건 옆에 두지 마세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캔들 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프리저브드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옆에 프리저브드가 있으면 화르륵 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요새는 캔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미관상 그리고 향기가 나게끔 놓을 수 있는 캔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불 붙이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캔들에 불을 붙이면 옆에 있는 프리저브드가 타버릴 수 있다는 거. 네. 드라이도 똑같이 타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실 때는 아예 그 왁스 안으로 넣어서 쓰셔야 돼요. 아예 잠기도록. 위에 그냥 얹는 게 아니라 아예 잠기도록 쓰시면은 그 프리저브드들도 이렇게 왁스를 먹으면서 네, 좀 화재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거는 뭐 모든 거의 식물들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가끔 밑에 써드리기도 하죠. 왜냐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고양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쳐서 깨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거를 집어먹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체에 무해한 거라도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써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높은 습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죠. 가게 전체를 뭐 제습기 틀어놓고 갈 수도 없고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비넷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프리저브드를 넣어놔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습제를 넣거나 아니면 제습기를 한 번씩 틀어요.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은 여름철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나머지 계절은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습도 벗어나시면 되고, 안개 같은 경우는 습도가 많이 계속 습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은 안개 같은 경우는 밑에 그 꽃 부분이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부슬부슬. 네, 습도 생기기, 그 습도를 먹게 되면.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실습할 때 필요한 툴들 제가 그 안내지를 하나씩 같이 보내드렸는데, 네, 오늘 실습할 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편하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글루건 사용하실 거고요. 핀셋 사용하실 거고, 꽃가위는 다들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롱로우즈라고 해서 니퍼 같은 건데요. 앞쪽이 조금 긴 거예요. 요거는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네. 굳이 뭐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자, 이 롱로우즈가 좋은 점은 이 위쪽에서 철사를 잡을 수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서 철사를 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니퍼 하나 있고 뭐 집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뭐 롱로우즈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조금 편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 와이어 같은 경우도 설명을 안 해드리려고 했다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응용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받으신 그 철사에도 22번 철사, 24번 철사 이렇게 있고 27번 철사까지 받으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철사를 이제 구분해서 사용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프리저보드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오늘 받으신 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종이
종이 테이프 안 감겨 있는 거 있죠? 초록 색깔 아니고 아예 벗겨져 있는 은색 철사 받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거기 같이 감겨 있을 텐데 잘 만져보시면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네,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네, 만져보시면. 네, 그 중에서 얇은 게 24번이고요. 두꺼운 게 22번이에요. 자, 이제는 철사에 번호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중에 프리저보드 만드실 때도 요 번호를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죠. 네, 자재상 가면 다 판매해요. 꽃 자재상 가면. 자, 그 다음에 또 받으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초록색 철사 받으셨을 거예요. 초록색 철사. 초록색 철사 받으셨죠? 이 초록색 철사는 이렇게 종이가 감겨 있어요. 네, 꽃테이프처럼 감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 초록색 철사 같은 경우는 27번 하고 샵이 붙어 있죠? 샵. 네. 잘 보시면은 22번, 24번은 벗겨져 있는 은색 와이어인데 짝수 번호예요. 이거 번호는 두께를 나타내는 거고요. 두꺼울수록 번호가 낮아요. 네. 높을수록 얇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27번 철사는 지철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종이가 감겨있기 때문에 지철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쓰임새가 다 다른데요. 이따가 하나하나씩 같이 이제 그 쓰임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이런 철사가 있다는 것만 지금까지는 알아주시면 되고요. 22번, 24번은 꽃대를 만들 때 사용해요. 우리 프리저보드 사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머리만 꽃에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꽃의 머리만 이렇게 댕강 오게 되죠. 자, 이것도 왜 머리만 이렇게 보존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이따 보존 처리하는 방법 보시면 그래서 머리만 있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볼게요. 23번과 27번이 있는데요. 23번은 완전 두꺼운 철사라서 조금 이렇게 와이어링 하실 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27번을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거는 27번 지철사예요. 자, 그리고 테이핑 되어 있는 철사는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초록색이 괜찮을 것 같아서 초록색 다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줄기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거의 초록색 쓸 일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와이어링 메소드인데요. 우리 이 와이어를 쓸 때 뭔가 기법이 있어야겠죠? 프리저보드를 이제 사용하는데 기법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좀 제대로 된 프리저보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크로스 메소드라고 있어요. 크로스 메소드. 네, 크로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장미를 요렇게 통과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쭉 내려주는. 이거는 카네이션에도 쓰고요. 장미에도 쓰고요. 다할리아에도 사용을 해요. 자, 철사를 교차하는 메소드라고 쓰여져 있죠. 네. 그 다음에 루핑 메소드 같은 경우는 우리 너트류나 가끔 꺾인 거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한 번씩 설명하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꺾인 거 같은 것도 루핑 메소드로 살려낼 수 있어요. 프리저보드 우리 재료 엄청 비싼 거 다들 아시죠? 네. 그거 하나 꺾였다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네. 하나 꺾여도 어떻게 잘 살려서 사용해보는 걸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 루핑 같은 경우는 요런 심비디움, 카틀레아 수선화, 난에도 쓰고요. 여러 가지에 쓰지만 이렇게 철사로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크. 후크 같은 경우는 장미 안에다가 대를 만들어줄 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꽃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인서션 같은 경우는 거베라나 카라처럼, 그리고 또 우리 그 화해상식 기능사에 보면은 마디초에 이렇게 쭉 18번 와이어 쭉 넣죠. 그런 형태처럼 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주사 넣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통과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거베라나 카라에 많이 사용하고요.
자, 트위스팅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 많이 하는 메소드인데 이 트위스팅은 그냥 그 소재 같은 거를 이렇게 와이어링 해가지고 잡아주는 메소드고요. 이거는 오늘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어핀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파리 있죠? 이파리. 입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시침뜨기 해가지고 이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휘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또 이렇게 이론이라고 해서 너무 이론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후킹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22번 와이어 이거 오늘 하셔야 돼요. 지금 보셔야지 이따가 장미 처리하실 수 있어요. 22번 철사, 두꺼운 철사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두꺼운 철사를 가운데 장미 가운데 줄기 부분을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통과. 쭉 통과. 이렇게 통과해서 가운데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22번 와이어, 두꺼운 와이어가 통과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와이어를 이 와이어를 이렇게 동그랗게 후크 선장의 후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이시나요? 그 만들어주고 밑으로 쭉 당겨주세요. 돌리면서 당겨주셔야지 이 장미 이파리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돌리면서 살짝 돌리면서 툭 걸릴 때까지 빼주시는 거예요. 툭 걸릴 때까지 빼주신 다음에는 자, 여기서 24번 와이어도 드렸을 거예요. 얇은 걸로 크로스 메소드를 할 거예요. 이 장미 줄기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크로스 해주세요. 크로스 이렇게 살짝 휘었네요. 자, 이렇게 크로스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신 다음에 그럼 다리가 3개가 됐죠. 이렇게 이 다리를 한꺼번에 뭉치도록 하나를 잡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훅 메소드 하나 했고요. 크로스 메소드 하나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카네이션 같은 경우인데요. 카네이션은 24번 와이어를 가지고 크로스를 2번 해주셔도 돼요. 크로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모양이니까 요거 내려놓고 또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 요렇게 줄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봉우리 부분, 꽃받침 부분에다 하는 거예요. 꽃받침 부분에다가 해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 5월달에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네, 프리저브드 플라워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비누꽃은 너무 싸 보이고, 네, 생화는 빨리 죽고 버려야 되니까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많이 찾으시는데 이거 알고 계셔야지 네, 단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게 트위스팅 있죠. 자, 우리 수국이랑 뭐 안개 같은 거 받으신 것도 트위스팅으로 하실 건데, 자, 트위스팅 같은 경우는 이 소재를 조금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쓸 때 너무 크게 쓰진 않을 거니까. 자, 밑에 줄기를 잡으신 다음에, 자, 밑에 줄기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자, 지철사, 27번 지철사예요, 요거를 잡고, 가운데보다 살짝 옆에 부분을 가위 등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굽혀주세요. U자 형태로 이렇게 굽혀주신 다음에, 여기 수국 부분을 같이 잡고요. 1cm 정도를 이 U자 부분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같이 잡고, 이 상태에서
이따가 실습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잡고 긴 거를 잡으신 다음에 90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3바퀴 정도 돌려주시고 밑으로 해주시면 이게 트위스팅 메소드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수국도 줄기가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루핑을 알려드리자면, 자, 제가 이거를 하다가 댕강 여기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라그라스를 쓰다가 댕강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거는 하얀색 지체선인데요. 제가 요거 하얀색이라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반 정도 접어놓고 이렇게 U자로 접어주세요. U자로 접어주시고, 이 부분을 가위로 하셔도 돼요. U자로 접고 이 부분을 1cm 정도를 90도로 꺾어주세요. 90도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글루를 묻히고, 글루건을 좀 이렇게 글루건 사이에서 글루를 묻혀주고, 그 다음에 이 잘린 부분을 여기 위에다 얹어주시면 돼요.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린 것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루핑 메소드예요. 마지막으로 헤어핀 메소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얘는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소재 이름이 스켈레톤이에요. 그래서 되게 인맥만 남아있는 금강잎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금강잎을 제가 시침뜨기 한번 해가지고 해볼게요. 얘네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지점이나 뭐 3분의 2 지점 해도 된다는데 저는 2분의 1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시침뜨기 먼저 위로 한번 뚫어주고요. 한 0.5cm 뒤에서 뒤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잡고 쭉 가서 U자로 밑으로 내려줄게요. 밑으로 내려주고, 원래 일반 이파리라면 여기 밑에 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기를 잡고 같이 트위스팅 또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이파리가 없죠. 그래서 얘 밑에를 조금 잡고 같이 잡아서 이 90도로 돌려서 트위스팅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줄기가 만들어졌죠. 이파리 하나도 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헤어핀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 이 이파리 여기 밑에다가 그냥 트위스팅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침뜨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화분에다가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꽂았을 때, 물론 더 짧게 꽂아야겠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꽂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파리를 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파리가 휘어지죠?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나? 네, 이렇게 이파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휘었어요. 다시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우면 이런 식으로, 네, 세우고 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만들 수 있는 게 헤어핀 기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와이어링 메소드는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소재들은 조금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서션 기법 했고요. 인서션은 그냥 넣는 거라서, 만약에 아까 인서션이라고 하면은 좀 안에 관이 좀 비어있는 데다가 일자로 슉 넣어주는 건데, 이 장미도 어떻게 보면 인서션이 맞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서 후크했기 때문에 후크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리저브드 플라워 가장 궁금하신 게 DIY죠. 네, DIY가 뭐냐면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이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하기도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쓰시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기는 구매하셔서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침전법이 있어요. 침전법. 침전법은 뭐냐면요, 생화를 절단해서 용액 속에 담그는 방법이에요. 이 장미 같은 경우는 밑에 줄기가 쭉 있지만 머리를 댕강 잘라서 그 용액에 침지시켜서 사용을 해요. 그 이유가 밑에 줄기까지 탈색이 되고 같은 색상으로 입힐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 생화에서 보면은 이 빨간 장미는 밑에 줄기는 초록색, 꽃받침도 초록색이죠. 근데 우리 처리한 걸 보면 이 꽃받침 밑에까지 자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꽃받침 밑에 보면은 같은 색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줄기까지 빨간색이면 굉장히 인위적이겠죠. 그래서 이 줄기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고 용액 낭비다 해가지고 위에만 딱 잘라서 요만큼 침전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거의 메인 소재들은 다 침전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올림법으로 하는 거는 줄기 소재들 있죠. 줄기 소재. 줄기 소재들은 이런 식으로 물올림법을 사용해서 많이 해요. 자, 물올림법으로 가능한 소재들은 안개꽃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물올림법으로 해가지고 밑에 용액 넣고 안개 살짝 데쳐가지고 밑에 넣고 해서 이제 물올림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쓰시면은 안개에 정말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쓰실 수 있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스티블루. 미스티블루 괜찮아요. 네. 그리고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이 용액이 올라가기 전에 위에서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칼립투스도 저는 이거는 비추천 드려요. 해보니까. 네. 그리고 기타 그린 소재 중에 미스티블루 되니까 시네신스도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 있죠. 시네신스 전용 용액을 쓰셔야 돼요. 안개 용액으로는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다른 용액을 써야 된다는 거. 자, 보존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완전 간단하게, 강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와봤어요. 네. 보존화 과정은, 자, 알파 용액,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코올로 이제 그 수분이랑 그 색상을 제거를 하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빨간 장미를 썼어요. 제작할 때. 그런데 이렇게 색상을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알파 용액에서 처리를 하고 나왔는데도 약간 핑크색이 돌죠. 빈티지 핑크색이. 네. 색상 처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거는 아이보리색 장미나 보통 엄청 연한 핑크색 장미를 많이 사용해요. 네. 직접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레드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짝 덜 빠진 느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알파 용액에서 색깔이 덜 빠졌을 때는 표백 용액까지 가면 하얘져요. 완전히 하얘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까만 부분 살짝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랑? 네. 우리가 그 꽃시장에서 사올 때 신문지에 돌돌 말려서 이제 꽃을 사오죠. 저도 똑같이 꽃시장에서 사와서 요 처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꽃시장에 신문지에 말려올 때 여기 요 부분이 상한 거죠. 네. 상해서 이런 식으로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중국산이나 이태리산, 콜롬비아산 엄청 많은 그 소재들이 있지만 그게 사서 구매해서 쓰는 게 좋은 게 그들은 이제 처리를 할 때 꽃시장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농장에서 바로 절화 한 다음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퀄리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용액에 담근 다음에는 이 빈티지 장미를 표백용액에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넣었더니 이렇게 하고 48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표백이 됐어요. 그래도 완전 상한 거 티 안 나게 완전히 이제 표백이 됐죠.
이 표백 용액을 성분을 보니까 락스랑 비슷한 용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표백 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알파 용액으로 다시 넣어서 세척을 해야 돼요. 표백 용액을 다 빼줘야 이제 염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알파 용액에 다시 넣어서 세척을 하고 나니까 알파 용액이 못 쓰게 됐어요. 네, 완전 색깔이 그 염료 그 색상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저분해졌죠. 자, 이제 용액을 세정한 다음에는 이제 염색을 해야겠죠. 자, 보존화 과정 보면은 자, 이제 베타 용액에다가 염료를 섞어서 주사기로 미리를 맞춰서 섞어서 넣어봤어요. 네. 표본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색이 나왔죠. 이렇게. 자, 색소를 베타 용액에 색소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아까 그 표백된 장미를 넣었어요. 표백하고 세정된 장미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얘네가 약간 말리고 난 다음 상태거든요. 그 용액에서 나오고 나면은 굉장히 약간 투명한 색이에요. 근데 점점 탁해지죠. 네, 장미처럼. 자, 그래서 제가 침지법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진한 색도 만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실험할 때까지만 해도 해바라기가 시중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바라기도 프리저브드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해보고 그 고흐 해바라기 있죠. 이렇게 겹 해바라기 그것도 해보고. 해바라기 잘 되더라고요. 만약에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기 조금 비싸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셔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싼 종류가 카라. 지금 요새 카라 싸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용액 이 DIY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싼 꽃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프리저브드에서 구매할 때 한 송이에 막 2, 3만 원까지 가는 그런 비싼 종류니까 요새 카라 저렴할 때 이제 이렇게 실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파스텔 톤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파스텔 톤은 뭐 흰색 염료를 잔뜩 넣고 파란색 한 방울, 막 빨간색 한 방울 넣으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침지법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 프리저브드 플라워 받은 거, 그러니까 시중품과 지금 제가 만든 것과 퀄리티 차이가 굉장하죠. 네, 요거는 상품으로는 사용은 못할 것 같아요. 실험용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게 물올림법. 물올림법은 안개 종류는 뭐 잉카 종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개 종류 중에서 네, 안드로메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드로메다 장미 중에 그 꽃시장에서 구매하실 때 내가 구매해서 물올림을 했는데 이번엔 잘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물량동이에 담겨있는 거 사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처리가. 무조건 절화돼서 유통돼서 물에 한 번이라도 안 담긴 걸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보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다고 수요일날 가셔서 월요일 거 양동이에 담겨있던 거 사지 마시고 조금 돈 더 주더라도 그날 경매된 거 구매하시는 게 네, 좋겠죠. 실패가 없으니까. 그리고 끝에를 만져보시고 살짝 말랐다 싶으면 그거는 끝에 부분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개 구매하실 때 위에 끝에 살짝 만져보시고 끝에까지 촉촉했을 때 그때 사용하셔야 돼요. 좋은 안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를 그 안개 염료를 넣고 안개를 살짝 데쳐서 5cm 정도 20초 정도만 데치면 되거든요. 데쳐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 4일 정도 지나서 염료 추가해서 넣고 저 같은 경우는 2일 정도 냅두고 염료 추가하고 다시 2일 냅두거든요. 그렇게 해서 4일 정도만 하면은 그 다음에 2주 정도 말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물올림법으로 완성되면은 이렇게 제가 실험해본 것 중에 안개 종류는 거의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유칼립투스는 여기 올리는 속도보다 끝에서 마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끝이 다 말라버리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칼립투스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네, 이런 안개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블루밍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집중을 빡 하시더라고요. 제가 프리저보드를 배우는데 든 돈이 2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네 분한테 배웠는데 개인 수강도 하고요, 학원도 다니고요. 그러면서 배웠더니 이런 기법들이 정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자기가 쓰는 기법만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네 분의 기법을 한 번에 모아서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블루밍 작업을 한 거, 이거는 안 하고 파는 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같은 꽃인데요. 블루밍 작업을 한 것과 안 한 것이에요. 자, 블루밍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활짝 피다, 만발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활짝 피지 않은 장미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프리저보드 플라워 작업을 할 때는 보존 처리를 하는데 이 활짝 핀 장미를 사용하게 되면 더 물러버릴 거예요. 그쵸? 용액이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싱싱한 상태의 꽃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개한 꽃은 없어요. 프리저보드에서. 만개한 꽃을 이제 판매하는 곳들은 다 저처럼 블루밍 작업을 해서 파는 곳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짝 펴주는 장미를 활짝 펴주는 작업을 블루밍이라고 하는데요. 블루밍 작업 중에 카네이션도 해요. 여러분들 카네이션 프리저보드 사서 그냥 쓰셨죠? 근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남들보다 더 만개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카네이션 파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블루밍 메소드도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또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여러 개 모아왔거든요.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좀 모아왔는데요. 자, 멜리아 기법이라고 해서 멜리아라고 하면은 아까 블루밍 기법 안에 다 들어있는 기법들이에요. 자, 잎을 하나하나 떼서 다시 붙이는 기법이에요. 잎을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다시 붙여요. 붙이는 기법이고, 페더링이라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깃털 모으듯이 모아서 좀 만개하게 만드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글루잉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이 멜리아 기법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글루잉 기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법 3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뒤에다가는 요거를 제가 사진으로 띄워 놓을 거예요. 장미 화형, 이건 생화고요. 지금 밑에 여기 초록 색깔 있는 거 보니까 생화 맞죠? 생화고요. 이 생화를 봤을 때 옆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점점 더 갈수록 벌어지는 느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점점 더 갈수록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 이 느낌 생각하시면서 생화와 가장 비슷하게 블루밍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블루밍 3가지 기법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실 거는 멜리아 기법. 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 와이어링 다 해놨어요. 와이어링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밑에 꽃받침을 5개 다 떼주실 거예요. 오늘 장미 3송이 받으셨죠? 그거 중에서 한 송이 정도는 멜리아 해보고, 한 송이는 블루밍 해보고, 아니 글루잉 해보고, 한 송이는 그냥 쓰고. 왜냐면 다른 게 다 펴져 있으면 이상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꽃받침을 뗐으면 그 다음부터는 3장씩 떼주시는 거예요. 3장씩. 하나, 둘. 가장 밖에 거부터 3장 떼줄게요. 3장 떼고, 얘는 하나 찢어져서 찢어지는 거는 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3장 떼고, 자, 그 다음에 또 3세트까지 뗄 거예요. 둘, 3세트. 뗐죠? 자, 이렇게 떼고 나면은 꽃잎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
밑에 줄기랑 받침 쪽이랑 이 꽃이랑 중간에 사이가 생겼죠. 우리가 이렇게 9장이나 뗐으니까 이 사이를 글루건으로 메꿔주세요. 이렇게 글루건으로 여기 사이를 동그랗게 메꿔주세요. 이렇게 메꿔주신 다음에 안쪽에 여기 가운데 메꿔준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이 부분 메꿔준 상태에서 잠깐 식을 때까지 냅두고 저는 이것도 순서대로 놓으셔야 돼요. 순서대로 놓으시고 밑에 부분을 잘라주세요. V자로. 자, 여기 꽃이랑 이렇게 붙어있던 부분 있죠? 윗부분 말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V자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세 세트 다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제가 빠르게 붙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제가 자르는 동안 말랐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 하나씩 붙여줄 건데요. 자, 이거는 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밑에 스티로폼 넣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꽂으시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에다가 이 V자 부분 있죠? V자로 자른 부분에다가 글루를 쭉 짜주세요. 굉장히 많이 짰죠? 글루. 많이 짜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끝에 거부터 붙일 건데요. 이 장미 화형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삼각형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하나 먼저 붙이고 살짝 벌리면서 붙여야겠죠? 아까 뒤에 있는 그 장미 화형 생각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두 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이니까 하나 둘 붙였으니까 여기 삼각형 붙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붙여주고 자, 그 다음 세트 붙여볼게요. 자, 여기 삼각형 생겼으면 그 사이에다가 삼각형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장미 화형 봤듯이 옆으로 점점 내려와야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서 쭉 글루 해주고 글루 할 때 실을 이렇게 쭉 빼면 실이 생기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서 빼주시면 깔끔하게 떼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이에다가 잡고 이렇게 네, 글루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쭉 해서 잡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자, 하나 둘 했으니까 또 세 개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 했죠? 그 다음에도 똑같이 삼각형 옆면으로 가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사이에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마무리까지 딱 붙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네. 자, 처음에 한 거 기억 안 나시죠? 어땠는지 제가 그래서 안 한 거랑 보여드려 볼게요. 자, 블루밍 한 거랑 안 한 거 차이 보이시죠? 이거 멜리아 기법으로 핀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꽃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글루잉을 보여드리기 위해 와이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킹 메소드 써서 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운데 쏙 들어가게 툭 걸릴 때까지 빼주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 자, 장미 하실 때 난 귀찮아요 그냥 크로스만 할래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아이 뭐 이거 후킹 쓰니까 다리 생겼네 뭐 굳이 이거 크로스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자, 후킹만 했을 때는 꽃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리고 훅이 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크로스만 했을 때는 고객님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는 일도 생겨요. 네. 그래서 크로스만 하시는 분들은
꽃이 굉장히 위험하게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훅 해서 후킹 기법으로 여기 꽃 안쪽까지 잡아서 일자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게 크로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 밑에 같이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글루잉 먼저 해볼게요. 글루잉 기법을 하실 때는 이 꽃 자체를 떼지는 않아요. 떼지 않고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먼저 와이어링 해줬어요. 훅하고 크로스하고 줄기 딱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안쪽을 가장 바깥에 있는 꽃잎을 살짝 벌려서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이 글루건 있죠? 글루를 안쪽에다가 쏴주시는 거예요. 쏴주신 다음에 제가 핀셋 쓰실 분 챙기라고 안내 드렸죠? 네. 자, 핀셋 챙기신 분들은 핀셋으로,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돼요. 손으로 하실 때는 여기 하나를 펼쳤으면 양쪽으로 두 개의 이파리가 생길 거예요. 두 개의 이파리 중에 하나를 잡아서 누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를 잡아서 누르고, 그리고 또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파리가 가운데 잡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 한쪽 펴졌죠. 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또 반대쪽에도 이렇게 살짝 벌려서 여기다가 글루 쏜 다음에 여기 한쪽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 벌려서 한쪽 잡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글루에 묻게끔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형을 잘 보면서 이쪽이랑 이쪽 했으니까 이쪽이 부족해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쪽에다가 조금 더 글루 해주시면 되겠죠. 비율을 잘 맞춰주셔야지 꽃이 안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춰서 해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서. 자, 핀셋 사용하시는 분들은 핀셋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사용하시면 꽃이 찢어지거든요. 핀셋을 오므린 상태에서 그냥 펼쳐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펼쳐만. 이렇게 펼쳐만 주시면.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블루밍이 됐어요. 좀 펴졌죠? 자,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많이 펴졌어요. 근데 멜리한 거보단 당연히 예쁘진 않겠죠. 내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배치한 거고, 요거는 그냥 피우기만 한 거고. 그래서 안쪽까지 피우고 싶다 하실 때는 안쪽에다가 이 글루 살짝씩 넣어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할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글루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글루잉 기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카네이션 페더링 기법으로 좀 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므려져서 와요. 굉장히 이렇게 딱 거의 오므려져서 오죠. 이 상태에서 그냥 작품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카네이션을 몰아주세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여기 공간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네. 요 공간에다가 글루를 넣으시는 거예요. 요 공간에다가 글루를 한번 넣어볼게요. 쭉 짜주시고, 자, 실 나오지 않게 돌려서 빼주시고, 자, 이 다음에 요쪽에 이쪽 반쪽 부분만 넣었죠? 이 상태에서 밖으로 요렇게 요렇게 넘겨주세요. 밖으로 넘겼어요. 요렇게 밖으로 넘겼어요. 이 상태에서 한쪽은 그럼 펴졌어요. 그럼 요쪽도 해야겠죠? 반대편도 아예 몰아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글루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도 똑같이 바깥으로 좀 제껴주세요. 이렇게 펴지도록.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안쪽 부분을 조금 오므려 주시면 오히려 안쪽이 오므려지면서 바깥쪽이 좀 펴지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까 사용한 것보다 훨씬 예쁘죠? 만개한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깃털을 모으는 기법으로 페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뭐 카네이션 반 잘라서 모아서 하셔도 되고, 카네이션 큰 거일 때는 잘라서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페더링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예쁘게 팔 수 있다면 같은 가격이지만 정말 적은 노력으로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예쁘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론은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제가 만들었던 작품도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걔 중에 잘 팔리는 친구들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거의 프로포즈 꽃다발로 네, 나간 친구고 요거는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해가지고 꽃다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그냥 지나가다가도 확확 사갈 수 있는 수국 꽃다발. 네, 수국이랑 제가 보존 처리한 안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요 정도는 이렇게 작기 때문에 15,000원 정도에 팔면 그냥 쑥쑥 집어 가시거든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손 이렇게 계속 움직일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오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화가 없었을 때 조금 부족했을 때 고객님한테 유도해서 판매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파는 거, 이 프로포즈 박스, 링박스라고도 하죠. 이 프로포즈 박스는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LED 조명, 유리돔 이런 것도 많이 나가죠. 네. 그리고 요새는 그걸 뭐라고 하죠? 결혼할 때 보내는 예단 그 돈 넣을 때 여기다가 하고 옆에는 꽃장식 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당함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것도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치과에 판매한 거거든요. 인포에. 네. 인포에다 놓고 싶다고 하셔서 주문 제작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요거를 작은 사이즈로 해서 샘플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다른 분들도 더 큰 것도 주문하고 하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응용해서 보시면 되고, 프리저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계로 응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판매된 게 집들이 선물로 구매하시겠다고 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신전화기에다가 네, 돔형으로 만들어서 네,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피어리 모양으로 이렇게 판매하셔도 좋고요. 요거 위에 폼 깎기 나름이니까 뭐 하트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모양으로도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으로 모스 액자에다가 좀 프리저브들, 꽃들 살짝살짝 넣어서 이렇게 판매해도 잘 팔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스가 웬만한 공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원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근데 비싸게 팔 수 있는 네, 좋은 아이템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스 액자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 소재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뒤쪽에다가 소재 띄워 놓을 거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뭐 썼지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고, 꽃다발을 두 번째 할 거고 벽걸이 액자 먼저 할게요. 그래서 벽걸이 액자 먼저 보여드릴 거니까 자,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 네, 와이어링은 다 해온 상태고요. 자, 기본적인 어떻게 여기다가 부착을 하는지 그런 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솔직히 소재 와이어링 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모스 액자, 모스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모스도 같이 준비했어요. 모스도 사용하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 색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색깔 있어요. 이거 좀 섞어서 쓰시면 더 내추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섞어서 쓸 거고, 자, 이거는 우레탄 폼인데요. 여러분들 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회색깔. 네. 회색깔 스티로폼 같이 생긴 그거 받으셨어요. 그게 지금 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프리저브드 플라워 어레인지 할 때 쓰는 스티로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레인지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모스를 얹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스까지 얹어놓고 어디에다 할 건지 이 정도
요 정도에다 할 거고요. 요 정도에다 할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어레인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할 거니까 그거 생각해서 모스를 얹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스를 얹으실 때도 가장 고민이신 게 그냥 요 글루 사용해서 붙이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붙이시면은 나중에 꽃꽂이 할 때, 요런 거 할 때 글루 때문에 안 들어가요, 철사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U핀을 만들어 줄 거예요. U자로 만들어서 잘라주고, 짧게 U자를 만들어서 잘라주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U자로 U핀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U핀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모스를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모스를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섞어서 할 거기 때문에 액자에다가 이렇게 자, 여러 군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철사로 하게 되면은 U핀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철사가 꽂혀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색깔을 섞어가면서 U핀이 모자라니까 U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잘라볼게요. 색깔을 좀 섞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어차피 소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 엄청 꼼꼼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하실 때.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여기다 붙여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볼까요? 네, 잘 보이게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일 건데, 밑에 부분은 지금 모스를 안 했죠? 안 한 부분에다가 글루를 쭉쭉 짜서, 많이 짰어요. 안 떨어지게. 많이 짜서, 이렇게 해서 붙여볼게요.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 꽃을 하고 싶어서 노란색 꽃을 다 블루밍 작업을 좀 해왔는데요. 작은 것도 똑같이 블루밍 하시면 돼요. 이런 소재들은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조금 선택하시면 되니까 핑크색 하셔도 되고 보라색 하셔도 되고 색깔 굉장히 많이 여러 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작품을 만들 때는 여러 색상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고객님들이 어떤 색상 좋아할지 모르니까. 작은 것도 똑같이 와이어링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수국이랑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트위스팅만 해놓으면 꽂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잘 보이려나? 네. 와이어링을 다 해왔기 때문에 금방 끝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니겔라 소재도 소재 궁금하시면 뒤에 칠판에 이따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안개꽃도 넣어주시고 자, 이제 손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조금 소재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는 아까 이런 핀셋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어레인지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만 해서 꽂아주시면 돼요. 좀 자연스러운 소재들을 사용해서 자, 여기서 조금 자유롭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양귀비 열매도 있어요. 열매 소재도 프리저보드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예뻐서. 또 하나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그린 소재를 많이 쓰시면 돼요. 유칼립투스 사용하셨을 때 엄청 예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잠깐 그냥 꽃꽂이만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여기서 조금 더 넣을 만한 거 있으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리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데 사이에다가, 아이고, 꽃좀 만져보네. 요런 데 사이에다가 리본 요렇게, 네, 내리셔도 되고요. 오늘 꽃다발 할 때 많은 소재를 쓸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제가 트위스팅 해왔는데요. 자, 트위스팅 또 중간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자, 이거 보시면서 이제 이따가 풍선 같이 하실 거 트위스팅 같이 하셔도 돼요. 트위스팅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수국 같이 잡아주시고 U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같이 잡을 때는 1cm, 이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부분을 1cm 같이 잡아주세요. 소재랑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자, 여기 줄기 부분 쭉 올려서 꽃들만 올라가게 두고, 자, 여기 밑에만 하시면 나중에 꽃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아서 하신 다음에 여기 잡고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단단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꽃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꽃다발 오늘 사용할 소재도 제가 이따가 띄워드릴게요. 네. 자, 꽃다발은 우리 막 그 스파이럴, 세화할 때 스파이럴 잡고 그러죠. 네. 근데 프리저보드는 정말 좋은 게 스파이럴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렇게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휘면 되거든요. 이렇게 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잡을 메인 소재를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거랑 카네이션 지금 보라색이랑 보면서, 자, 핑크색이랑 메인 소재를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목화들 잡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메인 소재 장미 잡고 앞으로 살짝 휘어주세요. 내가 예쁘게 하고 싶은 데다가. 그리고 카네이션은 뒤로 살짝 휘고 살짝 그냥 일자로 잡아준 다음에 살짝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시고 꽃다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장 판매하기 쉬운 게 또 꽃다발이니까 사장님들이 꽃다발을 많이 만들어 보셔서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시연으로만 보여드리고 풍선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메인 소재를 다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소재들 같이 넣어도 되겠죠? 자, 소재들 잡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머리 큰 거, 얼굴 큰 거 순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국 넣고, 수국도 넣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조금 더 높게도 넣고, 흰색도 있으면 흰색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넣어보겠습니다. 얘는 시네신스예요. 시네신스도 넣고요. 시네신스 넣었다고 해서 안개 뭐 넣지 말라 이런 거 넣거든요. 그래서 또 잔잔하게 하는데 그 상태에서 또 안개도 넣어주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안개도 또 넣어요. 가운데 넣고 싶을 때는 그냥 가운데로 꽂으신 다음에 뒤쪽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게끔 살짝 휘어주세요. 너무 답답해 보인다 하면은 밖으로 살짝 휘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도 안개 하나. 그리고 이런 소재들 같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네. 자, 요거는 포아 플란츠인데요. 라그라스랑 다른 종류예요. 강아지 풀 같이 생긴 거랑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유로운 느낌으로 잡아봤어요. 자, 이렇게 잡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라그라스까지. 네, 요거는 이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넣으셨으면은 중간중간에 막 손이 막 쥐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밑에 가장 긴 거 잡고 한 번씩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철사기 때문에 돌리면서 하셔도 돼요. 쥐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려서 네, 고정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마지막에 이 철사 부분들 다 보이죠. 원래 정석대로라면 자격증반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를 소재 하나하나 다 테이핑을 하거든요. 꽃 테이프로. 근데 우리는 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꽃 테이프 잡고 여기 아랫부분을 깨끗하게, 그래도 고객님한테 가는 건데 깨끗해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테이핑만 살짝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이렇게 하고 포장하면 네, 끝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포장지를 여러 개 챙겨왔는데요. 색깔을 조금 빈티지 핑크, 그냥 핑크, 그리고 약간 하얀색인데 무광은 아니고요. 완전 그 불투명은 아니고 약간 반투명. 그 다음에 완전한 반투명.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속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부직포를 챙겨왔어요. 가끔 프리저보드 하실 때 습자지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습자지 사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계속 놔두고 팔다 보면 지저분하게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포장하는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걸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시냐면 이 꽃다발을 했을 때 넓이 정도 그리고 길이 정도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개를 쓸 거니까 네. 이렇게 2장을 잘라서 반을 나누면 아까 그 길이 정도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3장을 써볼게요. 3장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속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모퉁이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고 왼쪽, 오른쪽, 앞쪽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막 주름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잡고, 아까 우리 여기 가운데 모이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만 그냥 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 그냥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왼쪽 오른쪽 했으니까 앞쪽도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앞쪽이 잡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잡아도 되는데 어려우니까 여기 부분을 반달 모양대로 잡아서 주름 잡아서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면 좀 쉽겠죠? 자, 이렇게 붙여서 손으로 꾹 잡은 다음에 양쪽으로 살짝 펼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만 해도 예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빵끈을 사용해서 묶기 때문에 빵끈을 사용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부직포 한 다음에 바로 묶어주셔야 돼요. 포장까지 가게 되면 이게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비닐 포장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 넓이만큼 길이만큼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맨 마지막에 쓸 거기 때문에 2배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장 쓰고, 마지막에 쓰는 거라서 한 장 쓰고 일단 잘라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를 거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2개씩 잘라요. 2개씩 이렇게 넣고 3개 잘라도 되는데 가끔 이게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2개 정도 잘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넓이 정도, 길이 정도 해서 요만큼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얘네들도 그냥 요대로 써도 될 것 같아서 요대로 해서 다 같이 요대로 써볼게요. 자, 예쁘게 하실 때는 포장 방법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포장을 좀 특이하게 하고 싶을 때는 요거 처음에는 요렇게 4개, 풍성하게 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4개 모퉁이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먼저 이 부직포랑 요 사이가 너무 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살짝 해서 잡아주세요. 요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요렇게만 해도 예쁘죠? 네, 뭐 밑에까지 안 내려와도 되나요? 하시는데 그 다음 거부터는 다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요거는 뒤에 포장, 뒷부분에 이렇게 하면 좀 벌써 풍성하긴 한데 자, 그 다음부터는 사선으로 쓸 건데요. 이렇게 직사각형 말고 살짝 비스듬히해서 여기 끝이 가운데보다는 약간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바인딩 포인트, 우리 묶는 지점 있죠? 여기 우리 손으로 아까부터 묶었던 지점, 그 지점에 잡고 바인딩 포인트에다가 붙여주세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지금 길이가 요만큼이나 남잖아요. 이럴 때는 남을 때는 반대로 꺾어서 네, 붙여주시고 자, 여기 바인딩 포인트 잡아주시고 옆에 튀어나온 것만 손으로 쏙 넣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자,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나 길이가 남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바인딩 포인트에 붙여주고 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냥 쉽게 넘겨주시고 지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만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구겨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고 자, 이렇게 펼쳐졌죠? 자, 중간중간에 또 펴주시고 마지막에 또 볼륨감 한 번 더 볼 거기 때문에 생각해서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흰 색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쓰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길이가 좀 길죠? 일자로 쓰고 싶을 때는 밑에를 살짝 자르셔도 돼요. 살짝 자르고 일자로 이렇게 이대로 넣어볼게요. 자, 이대로 일자로 이렇게 그냥 감싸듯이 여기도 감싸듯이 여기 바인딩 포인트 잡고 튀어나온 것만 쑥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반투명지 마지막에 저는 구겨져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반투명지를 넣어주는데요. 요거는 구겨져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님들이 들고 다니셔도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했던 거랑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 넣어주시고 여기 잡아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뒤로 꺾어서 여기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빵끈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묶어주시면 좀 바인딩 포인트가 점점 내려왔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 좀 여기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자, 이제 내가 아까 했던 그 철사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쭉 내려주시면 바인딩 포인트가 맞아요.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게 점점 포장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도 잘 정리해주시고 뒷부분도 잘 정리해주시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좀 되도록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본 묶고 스티커 붙이면 끝이겠죠? 지금 만약에 놓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이거 이 협회 유튜브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요거 또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묶어주시고 전 리본을 2가지 사용해서 묶었거든요. 오간디 리본인데 2가지 사용해서 두꺼운 거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얇은 거 묶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프리저블 플라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비싸요. 네. 그래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포장도 조금 풍성하고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스티커를 핸드메이드 스티커를 가져왔거든요. 네, 보통
네, 핸드메이드 예쁜 데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어디가 예쁘지? 네, 여기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가게 로고를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 꽃다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재료를 보시자면 거기 필요한 재료 중에 보내드리기 애매한 거는 준비해 주시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양면 테이프 준비하시면 좋고요. 바로 지금 쓸 거. 그리고 뭐 글루건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우레탄 폼을 여기 풍선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통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리본끈이 2개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먼저 전처리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베이지색 얇은 끈은 옆에다가 그냥 놔두시고, 여기 보시면 반짝이 레이스 리본을 보내드렸어요. 네, 이 레이스 리본부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르실 때 한 10cm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잘라주세요. 네, 임의대로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자, 요거를 그냥 개수 나오는 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개수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저는 해보니까 5개 나오네요. 네. 5등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 지철사 받으신 거 있으시죠? 지철사 받으신 걸로 네, 처리를 해볼게요. 네. 3분의 1 컷으로 해도 되거든요. 한 2-3개 정도만 3분의 1 컷으로 해서 3분의 1로 잘라서, 자, 이 부분을 나비 리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가운데다가 철사 이렇게 놓고 이 리본을 반 접은 다음에 이 철사를 다시 반 접으면요 리본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철사를 꼬아주세요. 그냥 리본을 막 잡으셔도 괜찮아요. 밑에 이거 가려주는 부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리본이 만들어지죠. 그냥 이런 리본 만들어 주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밑에다가 그냥 그 장식으로 넣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리본 만들었죠? 요거는 이따가 쓸 거니까 옆에다 잠깐 놔둬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거 중에 라그라스 여기 지금 이 철사로 된 친구, 요 깃털 빼고는 다 트위스팅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3분의 1 컷 하시지 말고 반 정도만 잘라서 하셔도 돼요. 반 정도만 잘라서 하셔도 되고, 자, 2개를 같이 넣는다 생각하면 2개를 같이 잡고, 너무 기니까 밑에를 좀 잘라주세요. 우리 풍선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풍선 크기 요만하죠? 풍선 크기 요만한데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밑에 폼이 있고 폼 안에 꽂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길면 나중에 네,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 징그럽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게 소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짧게 해가지고 같이 와이어 잡고 위에 1cm 같이 잡아야 돼요. 잡고 긴 거 잡고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돌리고 밑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위스팅 되죠. 이 트위스팅 작업하다가 끊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아까 우리 그 기법 사용해서 했죠. 자, 그 다음에 안개도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꽃을 가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커팅해서 같이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밑에 단이 완전 다른 부분을 커팅을 해주신 다음에 함께 잡아주세요. 이렇게 함께 같이 잡아서 와이어링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와이어링을 다 하시면은 오늘 보내드린 것 중에서 자, 우레탄 폼 보내드렸을 거예요. 우레탄 폼 보내드린 거 옆에 커팅을 해서요. 이렇게 동그랗게 좀 너무 동그랗게는 아니고 약간 옆에 각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바위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제가 핑크 색깔 이 모스도 같이 보내드렸어요. 자, 이 핑크 색깔 모스 밑에 부분을 처리를 안 하니까 이거를 했을 때 밑에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는 이 밑에 부분에다가 완전 얇게 모스로 처리를 해줘요. 근데 밑에 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글루를 완전 얇게 쭉 이렇게 짜주세요.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쪽 부분에다가 완전히 얇게 넣어주셔야 돼요. 가끔 하다가 이 글루에 손 대시는 분이 있으니까 핀셋 사용해서 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막 눌러도 되니까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옆면도, 자, 밑에 부분도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 풍선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이 회색깔 부분을 가려준다 생각하고 밑에 넣어주시고, 자, 위에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까 U핀 했듯이 U핀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핀 만들고 자르고, 만들고 자르고, 만들고 다시 자르고. 좀 남아서 그냥 여기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부분 옆부분부터 붙여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스 같은 경우는 두껍게 붙이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최대한 얇게 피셔가지고 이 스티로폼만 가린다는 생각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막 제가 재료를 좀 넉넉하게 드렸는데 막 많이 드렸다고 굳이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작품을 위해서 조금 다른 데다 쓰셔도 되니까 남겨두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많이 넣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어차피 이런 소재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 옆에 부분 조금 지저분한 부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일 것 같아요 하시면 여기 밑에 부분 쪽은 거의 뭐 들어갈 일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도 살짝 밑에 부분만 깨끗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처리가 됐죠. 이 상태로.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아크릴볼 받으셨죠? 아크릴볼이고, 지금 얘는 이따가 예쁘게 장식을 할 건데 일단은 받침으로 쓸 거예요. 지금은 받침으로 쓸 거기 때문에. 자, 아크릴볼도 보시면은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지만 이 홈이, 자, 여기 보시면 홈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매끈한 부분 있죠? 턱이 없는 부분이 뒤쪽이고, 여기 딱 옆에 만져봤을 때 턱이 있네 하는 부분이 바깥 부분이에요. 위에서 감싸듯이 덮어줘야 되니까 여기가 아랫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 모스 돌을 장착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하셨다 그러면은 이 턱 때문에, 자, 여기 턱 때문에 이 모스가 끼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앞뒷면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실 건데, 우리 아까 하시면서 이제 멜리아 하신 분들은 멜리아 하셔서 넣으시고, 아니면 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요거 같이 보시고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에다가 붙이려면 글루로 붙이실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글루로 붙이실 때는 밑에 여기 아까 글루에서 그 모스를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데다가 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글루 심이 다 돼서 글루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루를 잔뜩 넣으셔야 돼요. 잔뜩.
근데 이게 지금 글루를 해서 이 투명이지만 보여도 밑에 모스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식혀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요 골이 있는 부분이 위거든요. 네, 여기가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위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요 모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어요. 끝에 쪽에다가 살짝 붙여서 식을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이 원형 돔이나 유리 돔이나 뭐 유리 요 수반이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뒤쪽 부분이에요. 요 뒤쪽. 네. 이렇게 볼이 있을 때 요 뒤쪽 부분. 나 메인 소재가 중요하니까 장미 얼른 어레인지 해 하고 장미 3개 딱 빡빡빡 꽂고 나면은 뒤에 수국을 넣을 수가 없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먼저 수국과 소재들을 앞뒤로 조금 나눠주셔도 돼요. 여기는 앞에 2개, 뭐 흰색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넣으셔도 되겠죠. 앞은 그래도 예뻐야 되니까 앞에 조금 더 넣자 하고 앞쪽으로 조금 더 넣고 뒤쪽에는 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 뒤쪽부터 먼저 넣어볼까요? 자, 넣을 때는 굳이 길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사이즈를 보면서 넣을 거긴 한데 자, 요거를 잘라서 길이를 맞춰준 다음에 넣으실 건데 처음에는 손으로 들어가거든요.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많이 들어가고 나면 손으로 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씩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넣어 볼게요. 보이니까. 자, 여기도 잘라서.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 리본 있죠, 리본. 요것도 중간중간에 같이 넣어 주실 건데 이거는 밑에 부분에만 넣을 거예요. 밑에 부분에만 조금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만 또 너무 길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넣어야 되나? 네. 이렇게 해서 잘라서 여기 잘라놓고 자, 뒷부분에다가 또 안개 들어갈 거 있으면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리본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조금 높낮이를 줘가면서 넣으셔도 돼요. 앞에도 지금 앞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리본 중간중간 이게 풍선이다 보니까 밑에까지 완벽히 잘 안 가려져서 제가 리본을 중간에 우리 구직포 놓듯이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는 뒷부분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레인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미를. 그래서 장미를 하나씩 해볼게요. 장미 이 멜리아 기법으로 했던 게 가장 예쁘니까 지금 요게 안 한 거. 요거는 글루잉 기법. 아까 그냥 이렇게 벌려서 글루한 거. 그리고 요거는 멜리아 기법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3개 했는데 요거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짧은 거는 이런 식으로. 네. 풍선이라서 조금 위에가 그래도 좀 잘 보여야 되거든요. 너무 여백이 없으면 안 예쁘니까 여백을 줘가면서 여백을 생각하시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쓱 넣고 자, 요렇게 넣었죠. 빨간색을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준비해드렸는데 자, 이제 중간 부분이랑 이제 앞부분에다가 수국이랑 더 넣어볼게요. 안 넣으면은 되게 허전해 보이니까 중간중간에 또 이런 색을 넣는 게 낫겠네요. 안개도 가운데 부분에다가 조금 더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요 철사가 돼 있는 깃털도 드렸는데요. 요것도 길이 잘라서 예쁘게 옆면에다가 요거 되게 넣으면 고급스러워져서 저는 꼭 쓰는 편인데 이렇게 옆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쪽에 하나 넣었으면 앞쪽에 넣어도 되고 옆쪽에다가 하나 더 넣어도 되고. 네. 이게 너무 많거나 길면 좀 잘라서 쓰셔도 돼요. 나눠서. 하나는 와이어링 하면 되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잘라서 네, 떨어지는 것 좀 버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트위스팅 했던 것처럼 와이어링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앞면에다 너무 크면은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돼요. 굳이 막 다 안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소재를 넣으면 훨씬 진짜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린 소재도 옆면에다가 네. 그리고 좀 밑에 부분에다가 밑에 부분도 신경 써서 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다 들어갔어요. 자, 제가 이렇게 꽃을 좀 많이 드렸는데 나는 조금 더 뭔가 여유로운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꽃 2송이만 쓰시고 1송이 다른 꽃다발 만들어 보셔도 돼요. 많이 드렸으니까 굳이 다 넣는다고 생각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하고 뒤쪽에다가 깃털 1개 더 넣을게요. 깃털을 뒷부분에다가도 하나 더. 네, 좀 이렇게 화려하게 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는 다 만들어져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닫으면은 훨씬 더 화려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모아서 잘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닫으면 네, 그냥 닫아만 주시고 이따가 양면 테이프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쁘게 처리할 때는 여기 지금 이렇게 부직포를 박스 밑면에 이거 충전재 아니고 사용할 재료거든요. 맨 밑에 있어요. 거기 보시고 가운데를 딱 잡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를 빵끈으로 살짝 묶어주세요.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펼쳐주시고 살짝 펼쳐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딱 이렇게 네, 잡아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위에다가 얹어볼게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옆으로 살짝 예쁘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약간 예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밑에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로고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요. 밑에 양면 테이프 작업을 할 건데요. 밑에다가 리본을 네, 할 거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일자로 붙여주시고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를 떼신 다음에 이렇게 뗐죠? 떼신 다음에 우리 아까 보내드렸던 요 얇은 리본 반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여기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붙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올려주고 예쁘게 이쪽으로 네. 이렇게 위아래면 잡고 이 상태에서 옆면에다가도 여기 이음매 부분 있죠? 이음매 부분 이 이음매 부분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여볼게요. 살짝 여유롭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야 안 열리니까 이거 꼭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프리저브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에 10만원에 판매하거든요. 10만원? 그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다가 LED 전구 같은 거 감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에다가 딱 여기 끝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리본을 일자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부분 옆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양면 테이프 붙여놨죠? 붙여놓은 데다가 일자로 쭉 당겨서 여기다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물 포장하듯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더 안 열리게 하려면은 여기 가운데 살짝 통과해 주셔도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앞면에서 통과해 주셔도 되고 뒤에서 통과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통과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같이 묶어 볼게요. 매듭 지실 때는 이 부분을 여기 사이로 넣으시면 돼요. 통과하기 전 부분에 사이로 넣으시고 이렇게 묶어 주시고 자 리본 묶듯이 그냥 묶어 주시는 거예요. 리본 묶듯이 이렇게 매듭 짚고 거꾸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매듭 짚고 자 여기서 매듭 짚고 위에서 아래로 한 바퀴 더 돌려주고 얘가 지금 양면이 아니고 단면이라 제가 한 바퀴 더 돌려서 리본을 묶었어요. 이렇게 해서 앞면 쭉쭉 앞면 쭉쭉 이렇게 슉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약간 통과하면서 약간 올 풀렸으니까 이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풍선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레터링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레터링도 까메오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뭐 원하시는 레터링 해드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티커를 판매하거든요. 자재상에 네, 투명 스티커 판매하니까 요거를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정도만 해도 만족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사랑합니다 붙여서 네,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냥 투명 스티커 해서 하셔도 네, 훨씬 더 퀄리티 있어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오늘 풍선 완성이에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